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매일 있습니다. 매일 연락이 오고 공식적인 루트 말고 제 개인적인 폰으로도 사돈의 8촌에 아는 지인의 각종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비슷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가? 대개는 전화로 대충만 들어봐도 몇 개월 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중에 일부이고 대부분은 이미 많이 늦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로 상담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이 난치병에 걸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 병이거나 혹은 치료를 해볼 수 있지만 치료율이 현저히 낮거나 치료가 안 될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가 면역질환, 생명의 위협이 심각하진 않아도 힘듭니다. 고통이 상당하고 평생 시달립니다. 뾰족한 약이 없습니다. 당장의 저성분이 눈앞에 있는 듯한 괴로움을 주는 암은 물론이고요. 우리 간경화 환자분들 암도 아닌데 더 고통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 헌팅턴병, 루게릭병은 당장의 생명이 문제되진 않지만 본인보다 오히려 가족들이 더 고생하시죠. 사랑과 행복을 누렸던 모든 관계를 갉아먹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병입니다. 이런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대증요법에만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증상을 낮추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증상이 좋아지는 것이 그 병이 낫고 있는 것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약으로 잠시 증상을 눌렀을 뿐 질병의 원인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을 이미 너무 많이 지체해서 이제는 대증요법도 듣지 않는 때가 옵니다. 병원만 믿고 있었는데 더 이상 어떤 의료적인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단 몇 달만이라도 시간을 앞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명쾌한 최원장 채널에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이런저런 질환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알러지 치료가 마냥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질병 초기에는 우리 몸이 병의 원인과 싸웁니다. 외부의 병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돌연변이 세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면역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 병과 싸우는 동안 한편으로 우리 몸은 이 싸움의 과정에서 손상돼 버린 자기 세포나 조직, 기관 등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병과 싸우면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결국 그 질병이 발생했던 조직이나 기관의 세포가 재생이 되지 못하고 죽은 조직으로 대체되는 때가 옵니다. 신체 기관이 살아있는 세포 조직이 아니라 죽은 콜라겐 섬유 덩어리에 불과하게 바뀝니다. 그때는 알러지 치료로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간경화죠. 간에 염증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염증이 반복되면 점점 정상 간세포는 죽고 그 자리에 섬유 덩어리가 남습니다. 당연히 이 흉터 조직은 해독 작용을 하지 못하고 간의 섬유화가 점차 진행될수록 간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자가 면역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간이 섬유화되어도 살릴 수 있다면서요. 알레르기 치료를 하면 간경화가 회복될 수 있다고 유튜브 영상에 올리셨잖아요.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이렇게들 묻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알레르기 치료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 이 치료가 그저 알레르기만 낫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음식과 환경,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서 내 몸의 경락에 기흐름이 막히는데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고 통증이 생기고 기능 이상이 생기는데 그것과 무관한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것은 모든 질병 현상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 내 몸이 음식과 환경, 감정의 악영향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시작점에서는 보다 쉽게 교정할 수 있고 몸의 세포나 조직 기관의 손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되면 대부분의 손상은 복구되고 원래대로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범위가 커지고 조직이나 기관의 기혈순환이 끊어지고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하게 되면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그것을 되돌리거나 살리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먼 미래에 생체공학 기술이 발전해서 자기 세포를 배양한 인공장기나 인공조직으로 죽은 장기를 대체하는 치료법이 대중화된다면 모를까요? 일정한 때가 넘어가면 아무리 효율적인 치료를 해도 더 이상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때가 옵니다. 이 알레르기 치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레르기 치료는 무적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알레르기 치료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그런 말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사기죠. 그래서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으나 어느 한도를 넘어가면 이 치료로도 제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돕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 한계를 넘어서는 환자분인 것 같다고, 제가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타까운 사연의 환자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문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는 말을 들었지만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한번 시도는 해봅시다. 이 말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질환과 상관없이 인체의 회복력이 남아있는 때에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야 명쾌한 알러지 치료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건드릴 때 그 주된 증상을 몸이 복귀하게 되는데요. 순간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타이밍, 그것을 버틸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합니다. 알러지 치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금니가 썩었어요. 그래서 발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썩은 뒤로 다닐 때가 아픕니까? 발치를 했을 때가 아플까요? 당연히 발치를 한 직후가 더 아프죠. 그렇지만 썩은 이라는 원인이 없어졌으니 발치 직후의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는 안 아플 때가 올 거란 사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쾌한 알러지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하는 당시에는 좀 힘들 수 있고 체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주된 증상이 명현상으로 올라오는 동안에는 그것을 견디느라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못 견딜 게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복력이 전혀 없거나 소화력이 너무 없어서 영양소액을 맞고 계시거나 통증을 참을 수가 없거나 진통소염제를 비롯해서 약물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라거나 치료 과정 중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라고 하면 제가 알러지 치료를 해보라고 선뜻 권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서 100% 아프기 전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정도는 되어야 알러지 치료를 시도해 볼 맛이 나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악화를 겨우 막는 수준? 그저 최후의 순간을 약간 늦춰두는 정도라면 치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너무 늦었을 때 그제서야 오시니까 치료를 해도 반응이 빠르지도 않고 그 병이 악화되는 대세를 완전히 바꾸지도 못합니다. 물론 시기를 늦출 수야 있겠죠.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셨나요? 그 정도의 말을 듣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건 늦은 거죠. 몇 달만이라도 더 빨리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게 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겐 그것조차도 기적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료할 수 있다더니 왜 못하냐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하고 있는 알레르기 치료는 제 치료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이 치료가 어디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거나 마음에 한이 가득한 분들에게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한 시간은 부족하고 그나마 저와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으려나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어떤 질환에 시달리고 있든지 혹여나 기대 연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대증요법에만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알레르기 치료를 병행하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받으시길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저 문제는 너무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명쾌한 한의원 확장 이전을 했는데요. 평소에는 명절에도 전화를 돌려놓는데 이번에는 이사를 해야 하니까 이사하고 짐 정리하는 동안에 잠깐 전화선을 뽑아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연락이 안 되던 그 며칠 사이에 두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물론 명쾌한 차원장이 전화를 안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쾌한 패밀리들 중에서 여차하면 이런저런 일이 터질 정도로 사선에 한 발을 걸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엊그제는 2달 전에 문의하셨던 분이 다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간이식 하지 않으면 3개월 남았다. 그 말을 들은 상태에서 문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상황상 결정을 못 하셨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 전에 비해서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제가 손댈 수 없는 환자분들의 소식을 듣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정하시는 게 유리한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혼이 나죠. 꼭 혼나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명쾌한 체원장 영상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도 주마갑천이라고 달리는 말에서 채찍질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면 우리 사모님이 독수를 날릴 겁니다. 환청으로 들립니다. 아니 어떤 환자가 늦게 오고 싶어 늦게 왔겠냐. 그게 다 본인이 유명하지 않은 탓이지. 광고를 했어야 환자분들이 알고 연락을 줄 거 아닌가? 뭐 그 말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제가 광고에 무능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저는 의료인이지라 그냥 치료만 잘하면서 살아도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알고리즘에 기대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광고의 최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의 하소연을 하고 또 환자 진료 보러 가겠습니다. 더 잘 되시고 더 건강하길 기도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